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주입의 구리본원 수학과 강사 안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교문중 여러분, 한 달 동안 시험 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 시험도 끝났고 눈도 왔으니 정말 즐겁게 노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즐겁게 노셨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내년에 있을 2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학년 2학기 교문중 기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범위입니다. 출제 범위 같은 경우는 작도와 합동부터 입체, 도형, 건널비, 부피까지 출제가 되었고요. 출제 범위가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게 밸런스 있게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항수인데 선택형 16문항, 논술형 3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총 문항수가 20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논술형 문제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시험 초장부터 잡고 시험에 임했어야 아이들 충분히 시험을 잘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시험지입니다. 단원별 문항 분포입니다. 작도 합동에서 3문항, 평면 도형에서 9문항, 입체 도형에서 7문항,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출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난이도 분석입니다. 표면적으로 시험지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시험지가 어려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교문중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바로 그 시험지를 갖다 줘서 이제 보는 친구들에게 풀려봤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선생님 좀 헷갈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막상 풀어봤을 때는 이제 사소한 디테일의 유무가 이 시험지의 난이도를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적 분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 없이 잘 봤던 친구들이 100점을 맞아서 최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친구들은 한 개씩 정도 틀려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험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출문항 분석입니다. 객관식 1번부터 논술형 3번까지 이제 배점과 이제 출제 유형의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알아볼 문제는 논술형 1, 2, 3번은 당연히 포함을 하는데 객관식 16번이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실제로 저희가 어제 풀려본 결과 아이들이 별로 틀리는 친구도 없고 대다수가 맞췄던 문항이고 또 저희가 지난 일요일에 실시했던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학원 친구들 입장에서는 낯선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수월하게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번에 알아볼 문제는 객관식 1번과 객관식 3번 그리고 논술형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객관식 1번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작도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문제고 배점이 4점짜리고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험지가 중학교 1학년, 중학생 1학년 관점으로 출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4번 지문을 보시면 2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선분을 그릴 때 눈금이 없는 자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직선은 끝없는 선이니까 끝까지 못 그려서 작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옳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는 물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선은 끝이 없는 게 맞지만 시각적 기능적 이유로 직선을 끝까지 그리면 도형의 경계나 구분이 불분명해져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어 직선을 끝까지 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 1학년 2학기 초반부에 다 제시가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던 지문이라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사소한 것들을 전문가들이 다 짚어주고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켜야 우리 아이들 개념적 정확도를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객관식 3번입니다. 다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고 아까 1번 문제에서는 한 가지를 고르면 되지만 이번 3번 문제에서는 이제 개수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개념을 판별할 수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 관점에서는 내각과 외곽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은 직사각형이다라는 지문을 봤을 때 선생님, 정사각형도 내각과 외곽의 크기가 모두 90도로 같으니까 틀린 말 맞죠?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사각형의 정의가 직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모두 90도인 사각형을 뜻하기 때문에 정사각형 또한 내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로 같아서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도형 간의 집합관계가 중학교 2학년 때 제시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 학습만으로는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다양한 교과서의 사고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문항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술형 문항 분석입니다. 일단 논술형 1번을 보시면 삼각형 ABC와 합동인 삼각형을 모두 찾아 아래 조건에 맞게 합동 조건과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항은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어떤 문제집이든지 간에 안 실려 있는 곳은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 아이들에게 막상 풀려보면은 아이들이 풀기에는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인데 이제 답안 예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되게 긴 과정을 서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논술형에서도 가장 큰 배점인 9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단순하게 ASA 합동만 갖고 넘어갔더라면 이 문제를 쓰기에, 이 문제를 답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본인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스스로 표현할 줄 알고 써 나갈 줄 알아야 논술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구주입에서는 이러한 논술형 시험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계속해서 본인이 쓸 수 있는지, 단순히 답을 내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지를 항상 학생들 옆에서 체크하고 있고, 그 훈련의 결과에 따라 아이들이 요즘에는 논술형을 잘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술형 2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9인 두 원 O와 P가 그림과 같이 있을 때 서로 다른 원의 중심을 지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정폭도형 중에 하나인 렐로 삼각형을 근거로 출제를 하였습니다. 렐로 삼각형에서 각 꼭지점을 이으면 각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을 것이고, 그에 따라 정삼각형이 되어 중심각이 60도가 될 것입니다. 사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요 그림이나 저 그림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요. 하지만 중학교 1학년 관점으로는 두 그림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주입에서는 그래서 해당 교과서 문항을 발전시켜서 비슷한 그림을 통해서 결코 이 문제와 이 문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O와 O-를 그려서 AO, AO-, OP, O-B를 그려서 삼각형 두 개를, 정삼각형을 그려서 중심각이 60도가 두 개니 이제 120도라는 것을 확인하고 충분히 풀 수 있게끔 강화하여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과서 풀이를 넘어서 교과서 문제가 어떻게 응용돼서 시험에 나올지 다 예측하고 지도하는 게 또 저희 구주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범 답안 예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각은 120도가 될 것이고, 도형 색칠된 부분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코의 길이 2개와 안에 있는 사각형까지 다 더한 12파이 더하기 36으로 올바르게 답을 내주면 이 문제도 우리 아이들 잘 맞췄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논술형 3번입니다. 논술형 3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중학교 1학년 2학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그림으로 출제가 되었고, 저희 구주입에서는 이런 거에 조금 더 강화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원뿔과 구와 원기둥의 부피 비율 관계가 1대 2대 3인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메인 출제자의 의도인데요. 실제로 교과서 풀이를 보시면 그 부피 비율에 맞춰서 1대 2대 3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게 메인 풀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풀이로는 직접적인 부피를 수식화하여 이제 계산하는 것도 이제 또 다른 풀이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저희가 봤을 때는 비율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고등수학에서의 핵심 메타가 비율 관계에 대한 그래프의 풀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 관계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강화해서 학습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가서도 충분히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교문중학교에서는 이 문제가 비율 관계보다는 이제 두 번째 풀이인 수식에 따른 풀이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가 충분히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범 답안 예시로는 원기둥의 높이는 9에 반지름이 4개가 있으므로 4r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원기둥의 부피는 4파이아 세제곱이 될 것입니다.
또 2번 문제를 보시면 9 모양의 쇠공이라고 했으니까 9의 부피 공식을 적용해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으로 답을 잘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원기둥에서 쇠공 2개를 빼서 r 세제곱은 결국 27이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항을 풀이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교문중학교 1학년 2학기 기말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마지막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왜 100점이 안 나오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었던 시험지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쉬워 보여도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곳곳에 디테일적인 요소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교과서만 봐서는 충분히 잡아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이들에게 전수를 하고 아이들이 습득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 충분히 100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아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문제에 숨겨진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학습법으로 이어져야 우리 아이들이 사고력이 키워질 것이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라도 아이들이 논리정연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논술형이 중간고사보다 쉬워진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1 기준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어떻게 아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쓰는 방법을 익히는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프리노트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평소에도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답안지에 작성하는 훈련을 계속 해와서 아이들 이번에 논술형 시험은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문중 1학년 친구들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 감이 좀 오십니까? 이제 구주입에 함께 고입, 대입을 함께 달려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문중학교 2025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해설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주입의 구리본원 수학과 안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